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9시 55분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의 집 안에서 5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확했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거주자인 50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지방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들의 신원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실제 일가족인지는 추가 수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과, 계획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평온하던 주거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참극에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연녀가 낳은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50대 공무원이 9년 만에 붙잡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동일한 형량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한 달도 안 된 자신의 딸을 유기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광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 A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돌봄 없이 생존이 어려운 신생아를 유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베이비박스를 이용해 아동이 신속히 구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적용된 아동복지법의 적용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에 격분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김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만취 상태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마트에서 술을 사는 등 의식이 명확했던 정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 고통이 컸으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범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했고 김 씨는 재판 내내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우발적 범행임을 일부 고려했다. 광주의 한 아버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분유 먹인 뒤 잠이 들었다가 결국 아이를 떠나보낸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자택에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함께 잠든 사이 아이가 매트리스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뒤집혀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영아를 돌보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 측은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며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해 오는 5월 20일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부주의가 신생아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례로 법정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가 출근길 인분 테러로 아수라장이 됐다. 15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열차 바닥에 오물이 있다는 민원을 12건이나 연달아 접수받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문제가 된 곳은 열차의 두 번째 칸. 직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바닥에 퍼진 정체불명의 물질에서 강한 악취가 퍼져 승객들의 고통이 극심했다. 현장 확인 결과 이는 명백한 사람의 대변이었다. 관계자는 앉은 상태였다면 좌석이 오염됐어야 했지만 바닥에만 흔적이 있어 서있던 승객의 옷 사이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SNS에는 9호선에서 X사고 노량진역에서 내렸다는 목격담까지 올라오며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 해당 승객의 신원이나 동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인분 소동으로 열차는 20분가량 지연됐고 수많은 시민이 지독한 악취 속에서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하철에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50대 음주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공분을 사고 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 9일 저녁 7시 40분경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초등학생 B군을 차량 좌측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중태다. A씨는 리스 차량을 운전해 신원 특정이 늦어졌으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10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다. 그는 처음에는 음주와 사고를 모두 부인했으나 경찰이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탄 동승자들까지 사고를 몰랐다고 진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 아버지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뺑소니가 비구속될 것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장애인을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뒤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범행이 악질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극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농기구와 주먹으로 폭행하며 배다리를 강요했고 C씨의 임금 2,700만 원과 복지급여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가족이 없다는 점을 이용당해 잘 돌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두 사람의 집으로 갔다가 지옥 같은 삶에 내몰렸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 2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유는 어머니가 치료비와 이혼 소송 비용 등 금전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선처를 요청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